보시면 밑에 두뇌의 목적, 공부와 독서, 권력과 정치의 목적과 정의해가지고 밑에 제가 다 정리해놨죠. 자, 1번. 두뇌는 자기나 타인의 몸과 정신에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두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생존하고 번식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두뇌가 발달을 해요. 공부는 우주에서의 인간 현상을 잘 이해하고 정의하는 일이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활동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자, 공부의 목적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활동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게 공부예요.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명문대 보낸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활동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제 자기 자식이 그러는 걸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정의는 바뀌지 않아요. 단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는 바뀌어요. 시대가 그러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정의가 있고 단기적으로 그럼 우리가 성적을 올려야 돼, 그 성적을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명문대를 가야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것도 앞으로는 좀 흔들리겠지만은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모방할 만한 선생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명문대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권력이 뭔지 나오죠. 집단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을 때만 권력이 발생을 합니다.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각자 일을 할 때는 권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집단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긴 거야. 그럼 그때 권력은 시작하고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중심으로 그 회의를, 의장이라고 하죠, 보통. 네이버도 의장이라고 하죠. 의장. 회장. 그럼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집단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치는 뭐냐면 역할 분담이 굉장히 정치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역할 분담 잘못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받게 된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분. 역할 분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치에서 역할 분담이 가장 중요해요. 정치에서는. 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학자들 사이에서. 대학에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교수들이 하는 얘기고. 자, 그래서 공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풀로 집을 만들던 때도 아니고 나무로 집을 만들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벽돌집이 무엇이냐,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핵심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첫째, 오래 걸린다.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벽돌 굽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벽돌 굽는 거. 제가 방글라데시에 일주일간 봉사활동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는 벽돌 공장이 엄청 많아요. 흙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나무에다가 나무로 굴대가지고 이제 벽돌 구워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우리나라 그 빨간 벽돌처럼 안 나와요. 막 까맣게 재가 묻어 있는 그런 벽돌인데 흙을 뭉쳐서 벽돌을 굽는 건데 그 벽돌을 뭘로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냐면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개개인이 앞으로 시대는 한 개개인이 꽤 건강해지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로 치면 국민 개개인이. 왜냐면 국가도 그 구성원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대기업도 그 대기업의 직원들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벽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게 늑대의 바람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아주 거세게 불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안 날아가야 돼. 내 벽돌이만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한 개인이 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개인이 자기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그 벽돌이 된다는 것은 자기만의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저 내공이라는 게요, 최소 10년을 한 분야에 수료를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저게.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그 내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기의 개성과 어떤 단단함,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최초에 어디서부터 깨지냐면 초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좀 표준화된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누구만 단단해지냐면 그 교육의 틀에 아주 잘 맞는 한두 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단단해져요. 2명 정도만 벽돌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자기하고 이상하게 이 환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풀이나 나무 상태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참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 제가 방글라데시 얘기했죠. 방글라데시에서는 벽돌을 구울 때 풀이나 나무를 떼서 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 적응을 잘했던 1, 2%의 그 사람들 더 단단한 벽돌집, 별장을 짓도록 풀이나 나무가 되었던 게 아닌가. 공교육 시스템에서 적응을 못했던 사람들이, 고시패스 못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시적으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 사회가 구석기 시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구석기 시대보다 굉장히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불행해진 게 뭐냐면 여가 시간이 거의 사라졌대요. 여가 시간이. 이상하게 바쁜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통 대중들의 그 돈이나 에너지를 누군가가 가져가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바빠집니다. 네. 이상하게 바빠지고 이상하게 세금이 많아지고 막 이상하게 내 지갑이 비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빨대가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눈에 띄질 않아. 그 숨어있는 빨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계속되어 왔거든요. 근데 옛날 중세나 신석기 시대보다는 낫죠. 정말 그 암울했던 시대에는요, 어떤 나라의 왕이 저 건너편 국가에 왕비가 이쁘다는 이유로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그 왕비 뺏으려고. 그럼 거기 나가서 죽는 애들은 뭐예요? 그 왕이 그 여자 놀이객감 하나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다니까요. 최소한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이제 조금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위에 있는 몇 명의 선호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자기 스스로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학문이 인문학이라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그 고미숙 씨가 쓴 호모 콩푸스 이런 걸, 그런 책을 읽어보면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이, 그 고미숙 씨의 의견을 보면 일단 자기부터 벽돌이 되는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이게 인문학의 목적이에요.
자기 주관을 세우고 늑대의 바람 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즉 언론이나 이렇게 주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식견이나 견해를 갖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학의 대선배인 소크라테스가 너가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그 말하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 유명한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식민지였던 국가에서만 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식민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악법도 법이다가 언제 퍼졌을까요? 일제시대 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화까지 나왔어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제가 가끔 공법 강의할 때 미스터 소크라테스 영화 얘기하는데, 거기서 깡패가 너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해가지고 얘가 경찰 시험에 합격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김래원이에요. 미스터 소크라테스.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쨌든 그 자발적인 어떤 감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공을 쌓기. 왜냐면 내공은 자기 몸을 불에 던지는 거거든요. 원래 제가 흙수저, 금수저 전에 여기서 강의했었는데, 수저가 되는 방법은 자기 몸을 불 속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세라믹이 되거든요. 여러분, 세라믹은 금속에 속합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흙이 불에 달궈지면 흙이 쇠로 변해요. 그게 세라믹이에요. 금속입니다. 그래서 띵 두드리면 그 금속 소리가 나죠. 네. 그 흙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금속이에요. 광물질은 그 화산 같은 데서 형성이 되듯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흙을 광물질로 만드는 게 바로 도예예요. 도자기 공예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일제시대 때 어떤 학자가 제가 이 내용을 서울대 공부법이라는 책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학자가 왜 식민지에 퍼뜨릴까요? 일본이 만든 법이 악법이잖아요. 악법이 많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위한 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식민지 국민들이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밀란, 봉기, 데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을 그 옛날에 우리 4대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소크라테스가 했다니까 이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보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행어가 퍼진 데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데만 퍼져 있어요. 다른 국가에는 그런 속담이 없어요. 아예. 자, 또 하나. 너 자신을 알라. 이 너 자신을 알라도 본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의 언어들은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국어 사전이 없잖아요. 사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전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매스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그 표준어가 더 오래 생존을 합니다. 오래 생존을 하고 사전이 생기면 말이 더 천천히 바뀌죠. 언어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전이 없었고 활자가 없었던 시대에 언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그 재밌는 것 중에 히브리어하고 아랍어 쪽에서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일용할 양식의 그 소리에 다른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다른 뜻이 뭐냐면 일상적 위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정말 이게 이제 뭐가 재밌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과거에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일상적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먹을 걸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일상적 위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고노티소톤이라는 것이 너 자신을 알라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뜻이었냐면은 너 자신을 잘 보살펴라라는 뜻이었대요. 왜 그러냐? 예전에 우리 고전에서도 인심유의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다. 인심유의. 서경에 나오는, 서경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동서양이 공이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원래 위험하니까 너 자신의 마음을 잘 보살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델피의 신전의 입구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고노티소톤. 그러니까 그 고노티소톤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의 뜻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원래 그 당시에는 그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서양의 그 고전을 둘러봤을 때 그것은 너 자신을 보살펴라가 맞아요.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식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나 자신을 모르는데. 나 자신도 나를 지금 보살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자식을 아냐고요. 자식의 미래를 어떻게 알고 내 자식이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것에 그 의미를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부모가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폭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식한테. 자식의 삶의 방향, 의미, 모든 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들이 그 전날 그 상황을 알았어요. 삶과 죽음의 의미까지도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가 왜 지금 이걸 꺼내냐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제 집사람이 와 있어요. 저 뒤에 제 아들이랑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4급 착각.